안트로폴리스 1 프롤로그 디오니소스의 사전 음성 소개입니다. 본 소개는 관람 안내, 공연 소개, 무대, 영상, 인물, 소품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람 안내입니다. 본 공연의 공연 관람 시간은 약 180분이며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일요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 오릅니다. 평일 공연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화요일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전 회차에 한국어 자막과 무대 모형 터치 투어가 있습니다. 공연 당일 극장 로비에서 무대 모형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공연 시작 전 10여 분 이상 일찍 도착하여 음성 안내와 함께 무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접근성 회차는 10월 18일 토요일부터 10월 20일 월요일까지 총 3회차입니다. 접근성 회차에는 한국 수어 통역과 폐쇄형 음성 해설이 있습니다. 음성 해설 FM 수신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국립극단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644-2003 내선 1번입니다. 관람일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 관객과 동반 1인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후 남은 수량은 현장에서 비시각장애인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기기 분실 방지를 위해 신분증 보관이 필요하므로 FM 수신기를 대여하실 관람객께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기 대여 시 3.5mm 이어폰을 함께 제공하지만 개인 유선 이어폰을 지참하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동 지원이 있습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 또는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부터 극장 매표소까지 관객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동 지원 예약 또한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내선 1번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연 시작 전까지 매표소 앞에 안내원이 상주해 있습니다. 공연 소개입니다. 안트로폴리스는 수많은 신화와 비극을 품은 고대 도시 테베를 무대로 한 5부작 연극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롤란트 신멜페니히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작의 고전 비극들을 토대로 사라진 부분을 새롭게 상상해 서사를 확장했습니다. 안트로폴리스는 독일어로 인간의 시대를 뜻하는 안트로포젠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를 결합한 말로 문명사회 속 공동체로서 인간의 모습을 다룹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화 속 인물들까지 재조명하며 고대 문명사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드러냅니다. 작품은 디오니소스, 라이오스,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로 이어지며 신화 속 시간 순서대로 전개됩니다. 본 공연은 그중 첫 시작인 프롤로그 디오니소스입니다. 도시 테베의 건국 신화와 에우리피데스작의 바쿠스의 여신도들을 엮은 이야기이며 이명진이 번역하고 윤한솔이 연출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다룬 프롤로그,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신으로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테베의 왕 펜테우스를 벌하는 이야기를 담은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대입니다. 무대 오른쪽과 왼쪽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았을 때의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객석과 가까운 쪽이 무대의 앞쪽, 먼 쪽이 무대의 뒤쪽입니다. 보다 정확한 무대 소개를 위해 구조물들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무대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가장 뒤쪽을 12시, 앞쪽을 6시, 오른쪽을 3시, 왼쪽을 9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무대 전체의 크기는 가로 약 12m, 세로 약 14m로 신장 165cm인 사람의 발걸음을 기준으로 가로 11걸음, 세로 13걸음 정도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6m입니다. 무대 바닥은 짙은 회색입니다. 도시의 낡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보입니다. 무대의 앞쪽에는 장면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이동형 리프트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형 무대의 크기는 가로 약 9m, 세로 약 2.3m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 평평한 상태이지만 특정 장면에서 해당 부분이 내려가면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다시 올라올 때는 배우들이 그 위에 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극이 시작되는 초반부 프롤로그 장면에는 8개의 분장 테이블과 의자가 사용됩니다. 테이블들은 무대 중앙보다 조금 더 뒤쪽에 가로로 길게 놓여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똑같은 테이블이 4개씩 나란히 배치된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약 2m 너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분장 테이블은 화장품을 올려놓는 평평한 상판과 세로로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면이 직각으로 만나 니은자 모양을 이룹니다. 각 테이블은 너비 1m, 높이 1m 75cm, 폭 55cm 크기로 실제로 극장 대기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분장대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부착된 거울은 가로 80cm, 세로 94cm로 큼지막한 느낌입니다. 거울 양 옆에는 각각 5개의 동그란 전구가 세로로 줄지어 박혀 있습니다. 각 테이블 앞에는 등받이가 있는 검은색 의자가 하나씩 놓여 분장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대의 9시 방향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로 가죽에 이곳저곳이 오염되고 찢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약 2m로 인물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파의 앞쪽 무대의 7시 방향에는 등받이 의자 1개가 있습니다. 소파와 의자는 모두 객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분장 테이블 바로 뒤에는 연주자들이 위치하는 낮은 단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0m, 세로 2.4m, 높이 약 40cm로 무대 뒤편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무대의 바닥과 같은 재질이며 극이 진행되는 동안 5명의 연주자가 단 위에서 마림바, 기타, 트라이앵글, 드럼, 탬버린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합니다. 해당 단 뒤에는 큰 액자처럼 정면을 향해 있는 커다란 사각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가로 60cm, 높이 2.6m의 철기둥 3개가 받치고 있는 대형 스크린입니다. 기둥은 어두운 회색의 철골 구조물로 재질 자체는 견고하지만 낡고 녹슨 느낌입니다. 스크린의 크기는 가로 8.1m, 세로 4.5m입니다. 기둥과 같은 재질의 철제 프레임이 액자 틀처럼 스크린을 감싸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각 장면에 어울리는 영상과 자막이 송출됩니다. 고층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대형 5개 광고판 같은 느낌입니다. 스크린의 상단에는 길이 80cm의 가늘고 꺾인 막대 기둥 5개가 1.6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달려 있습니다. 막대 기둥의 끄트머리에는 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 크기의 직사각형 조명등이 있습니다. 조명등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아래쪽 스크린을 비추는 각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스크린의 뒤편에는 무대 바닥에서부터 스크린의 꼭대기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인물이 이 계단을 통해 스크린의 상부로 올라가 난간에 앉은 채 연기하기도 합니다. 스크린의 양옆 바닥, 무대의 10시 방향과 2시 방향에는 콘크리트 더미가 있습니다. 철근 여러 개가 꽂혀 있어 공사장 폐기물처럼 보입니다. 크기는 가로 약 1.3m, 세로 약 1m로 커다란 회색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양쪽 콘크리트 더미 주위에는 오래되어 낡고 망가진 물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시 방향 콘크리트 더미의 오른쪽에는 자동차가 놓여 있습니다. 흰색 자동차는 오랫동안 방치된 듯 유리창과 본네트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직육면체 형태의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덮여 있어 더는 쓰이지 않고 버려진 폐기물처럼 보입니다. 2시 방향의 콘크리트 더미 앞에는 커다란 드럼통 3개가 있습니다. 드럼통의 표면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녹이 슬어 빗물에 오랜 시간 노출된 흔적이 느껴집니다. 2개는 나란히 서 있지만
앞에 놓인 나머지 한 개는 옆으로 쓰러져 있어 쓸쓸하고 버려진 느낌을 더해줍니다. 드럼통의 오른쪽에는 사각형 환풍기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습니다. 액자 모양의 금속 테두리 안에 선풍기처럼 원형 날개가 돌아가는 구조의 환풍기입니다. 콘크리트 더미들은 공연을 위해 제작하였지만 그 외의 소품들은 모두 실제 버려진 폐차, 폐가전, 폐드럼통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대 바닥의 곳곳에 짧고 메마른 잔디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거친 콘크리트 바닥의 틈 사이로 자라난 잡초가 황폐한 느낌을 더합니다. 인공적이고 현실적인 고물 더미와 자연의 흔적이 황량한 도시의 뒷골목 풍경을 보여줍니다. 프롤로그가 끝나고 20분의 인터미션을 가진 후 디오니소스가 시작되면 무대의 풍경은 조금 달라집니다. 분장 테이블은 사라지고 소파와 등받이 의자들은 연주단 바로 앞에 가로로 나란히 놓입니다. 의자 3개, 소파, 의자 5개 순서입니다. 이곳에 11명의 코러스가 일렬로 앉습니다. 무대의 4시 방향에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놓인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합니다. 크기는 가로 8m, 세로 2.4m이며 높이는 2.6m입니다. 인물 여러 명이 안에 들어가거나 위로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금속 재질의 붉은색 화물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어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부식된 느낌입니다. 무대의 오른쪽 기둥과 마주보는 면에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폭은 70cm이며 인물이 이 사다리를 타고 컨테이너 위로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기준으로 왼쪽 면에는 4개의 두꺼운 금속 봉과 함께 컨테이너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냉장고처럼 열고 닫히는 문을 통해 인물들이 컨테이너의 안과 밖을 오갑니다. 무대의 상부 천장에는 4개의 양동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양동이들은 규칙성 없이 제각기 다른 위치에 매달려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양동이로 뚜껑 없이 상단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으며 낡고 녹슨 형태입니다. 실제 크기는 윗면지름 35cm, 아랫면지름 21cm, 높이는 32cm입니다. 공연이 시작될 때는 무대 테두리에 가려지는 높이에 매달려 있고 후반부 장면에서 연출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2m 혹은 3m 떨어진 곳까지 내려옵니다. 무대는 전반적으로 거칠고 낡은 느낌의 버려진 도시 풍경입니다. 무질서한 고철 더미와 무채색으로 빛바랜 무대는 메마르고 건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영상입니다. 대형 5개 광고판처럼 보이는 커다란 스크린에 자막과 영상이 속출됩니다. 또한 무대의 4시 방향에 긴 삼각대와 함께 설치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카메라 바로 앞까지 다가가면 촬영 시점의 영상이 스크린에 커다랗게 송출됩니다. 혹은 특정 인물의 얼굴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인물 소개입니다. 본 공연에 등장하는 배우는 총 18명입니다. 여자 배우는 총 12명으로 강하, 김시영, 박수빈, 박은옥, 윤자애, 조문정, 조성현, 조수재, 정주호, 최지연, 한지수, 홍지인. 남자 배우는 6명으로 고용선, 김신효, 서유덕, 심환준, 장성익, 조이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공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는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과 무대의 진행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 소개 역시 프롤로그와 디오니소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여자 배우들은 모두 붉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이 세트를 입습니다. 각각의 옷들이 조금씩 변형되어 모두 다른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트레이닝복 바지의 옆선을 따라 데님과 같은 다른 재질의 천이 덧대져 있거나 밑단이 찢어져 있는 등 같은 옷에 개별적인 특성을 부여한 모습입니다. 바지 위로 치마처럼 얇은 천을 겹쳐 입거나 허리춤에 셔츠를 두르기도 합니다.
붉은색 레깅스와 바지를 함께 착용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군데군데가 오염되고 여러 옷이 겹쳐 있어 전반적으로 거친 느낌을 줍니다. 모두 무릎에 푹신한 재질의 검은색 무릎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지퍼가 달린 트레이닝복 상의는 어깨에 걸치거나 아예 입지 않는 등 자유롭게 착용합니다.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매 티셔츠나 얇은 니트 등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기실에서 분장대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듯 편안하게 활동할 때 입는 옷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남자 배우들은 모두 가발망을 쓰고 상의와 하의를 벗은 채 헐렁한 트렁크 사각 팬티만 입고 등장합니다. 장성익 배우는 그 위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짙은 푸른색 가운을 입습니다. 소품과 배우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진행 방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영과 조성윤을 제외한 16명의 배우는 8개의 분장대와 9시 방향의 소파, 4시 방향 카메라 앞을 포함한 무대 전체를 사용합니다. 바닥에 앉거나 앞으로 걸어 나오고 분장대 위에 올라서는 등 대부분의 배우가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김시영 배우는 무대 7시 방향의 등받이 의자에 앉고 조성윤 배우는 2시 방향에 서 있습니다. 이 두 배우의 위치는 프롤로그 내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가 진행되는 동안 한 명의 배우가 긴 대사를 혼자서 발화하거나 여러 배우가 한 문장을 어절과 단어로 잘게 쪼개어 발화합니다. 프롤로그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은 반복과 속삭임입니다. 누군가의 발화를 다른 이가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며 전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전달하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고 3355 무리지어 서로에게 속삭이거나 때로는 한 줄로 늘어서서 앞사람에게 차례차례 속삭이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대사 전달이나 움직임을 넘어 문명이 확산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연출적 장치가 됩니다. 프롤로그는 고대 도시 테베의 건국 신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단순한 재현에 머물지 않고 배우들의 움직임과 속삭임, 노래, 영상 장치를 결합해 고대 신화가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프롤로그가 끝난 뒤 20분간의 인터미션을 가진 후 이어서 진행될 본 이야기, 디오니소스의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조이진이 연기하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쇄골 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여러 갈래로 따았습니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얼굴이며 볼에는 얇은 여러 줄기의 검은색 타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색 사각 팬티 하나만 입고 등장합니다. 극의 흐름에 따라 신이 아닌 인간, 이방인을 연기할 때는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를 입습니다. 어깨 부분은 붉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1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코러스입니다. 배우 강하, 박수빈, 박은호, 윤자애, 정주호, 조문정, 조성윤, 조수재, 최지연, 한지수, 홍지인입니다. 이들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여신도들입니다. 이를 바카이라고 칭합니다. 바카이들은 이전과 동일한 붉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이 세트를 입습니다. 프롤로그 때는 몇 명의 배우가 상의를 걸치거나 벗어둔 상태였다면 디오니소스 파트에서는 11명 모두 상의를 착용합니다. 얼굴 전체에 퍼져 있는 주근깨와 짙고 두꺼운 눈썹이 특징입니다. 눈 주위를 짙은 색으로 여러 번 덧칠해 얼굴이 피폐하고 광기 어린 느낌입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얇게 따아 명치까지 내려뜨린 검은색 머리, 턱끝까지 내려오는 주황색의 구불거리는 머리, 반삭으로 짧게 깎아 이마와 두상이 드러나는 머리 등 다양합니다. 이처럼 제각각 머리 길이나 색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머리카락이 정리되지 않은 채 흐트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테베 집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테베는 카드모스가 세운 도시로 디오니소스의 고향입니다.
테베의 왕가에 속한 이들은 모두 금발 가발을 착용하며 피부가 하얗고 화장이 짙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개성적인 코러스와 대조적으로 집단의 통일성이 두드러집니다. 테베 집단에 속한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김시영이 연기하는 아가우에입니다. 앞머리가 없는 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정수리부터 관자놀이까지의 머리카락은 머리에 고정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잘게 곱슬거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두덩이부터 눈 아래 애교살까지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붉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습니다.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레이스 재질의 흰색 치마를 입습니다. 상의 소매 끝에는 흰색 치마와 같은 재질의 프릴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흰색 진주 목걸이를 착용합니다. 붉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금발 가발을 착용한 모습이 코러스와 테베 집단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배우 고용선이 연기하는 펜테우스입니다. 테베의 왕이자 아가우의 아들입니다. 어깨 위까지 구불구불하게 내려오는 가발과 중세 유럽 왕가의 옷을 착용합니다. 비단 재질의 화려한 금색 의상입니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코트와 몸에 딱 맞는 상의가 자수와 프릴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 실을 엮어 만든 술로 장식되어 있고 챙이 넓은 모자와 금색 구두를 착용합니다. 여장을 할 때는 눈두덩이와 입술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금발 가발을 착용합니다. 꽃무늬 자수가 놓인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습니다. 배우 장성익이 연기하는 카드모스입니다. 펜테우스의 할아버지이자 테베를 세운 인물입니다. 구불거리는 머리가 턱끝까지 내려옵니다. 눈 주변을 짙은 색으로 칠하고 입술에는 보라색 립스틱을 바릅니다. 높게 묶은 양갈래 금발 가발과 붉은 뿔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합니다. 머리띠는 초록색 종이 상자들을 재활용하여 만든 나뭇잎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배꼽 위까지 올라오는 보라색 실크 조끼와 흰색 속바지를 입습니다. 허리에는 레이스 소재의 흰색 가터벨트를 착용합니다. 가터벨트는 주로 스타킹을 다리에 고정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속옷입니다. 옷의 크기가 작아 몸에 맞지 않거나 속옷 차림처럼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느낌입니다. 배우 심한준이 연기하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입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손잡이가 둥근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입술에 보라색 립스틱을 바릅니다. 길게 따은 양갈래 금발 가발 위로 카드모스와 같은 붉은 뿔과 나뭇잎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합니다. 어깨선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하늘색 반소매 상의 위로 주황색 조끼를 입습니다. 펜테우스처럼 옷이 작아 배와 옆구리가 훤히 드러납니다. 흰색 레이스 속바지를 입고 검은색 가터벨트를 착용합니다. 배우 김신효와 서유덕이 연기하는 남자들입니다. 김신효는 이마가 대부분 드러나는 아주 짧은 금발머리이며 서유덕은 앞머리가 왼쪽으로 넘겨져 있고 목을 살짝 덮는 길이의 밝은 금발머리입니다. 눈 주위를 짙게 칠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극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하는 목동이나 동물들을 연기합니다. 목동을 연기할 때는 모자가 달린 카키색 망토와 어두운 갈색 바지를 입습니다. 동물을 연기할 때에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각각 양 모양과 소 모양 탈을 착용합니다. 동물 탈은 머리 위에 얹는 형태입니다. 양과 소의 얼굴 형태이지만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연주자와 수호 통역사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착용합니다. 소품입니다. 소뿔입니다. 소의 뿔을 형상화한 소품입니다. 좌우로 넓게 벌어진 넓적한 U자 모양이며 가운데 부분에는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실제 소뿔처럼 양쪽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위로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인물이 뿔 부분을 쥔 채 소의 등에 올라탄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쓰입니다. 비타스틱과 라이터입니다. 인물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서 쓰입니다. 비타스틱은 실제 담배와 크기와 길이가 비슷하지만 니코틴이 없는 향을 내뿜는 소품입니다. 인물이 입에 물고 흡입하면 일반 담배를 피운 것처럼 연기를 내뱉을 수 있습니다. 라이터는 네모난 금속 케이스로 되어 있는 지포 라이터입니다. 뚜껑을 위로 열고 금속 바퀴를 굴려 점화하는 형태입니다. 뚜껑을 열 때 찰칵하는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티르소스입니다. 티르소스는 긴 지팡이 형태의 소품입니다. 실제 신화 속에서 디오니소스 신을 상징하는 제의적 물건입니다. 제각각 다른 길이의 긴 막대기 위에 솔방울 모양 등 다양한 장식이 달려 있고 지팡이의 몸통에는 덩굴 식물이나 포도잎이 길게 감겨 있습니다. 이 덩굴로 인해 단순한 막대기나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력이 흐르는 신성한 물건 같은 느낌을 줍니다. 디오니소스와 바카이들, 그리고 아가우에가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안트로폴리스 1 프롤로그 디오니소스의 사전 음성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